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사고 3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각종 회의와 연수를 전주가 아닌 외지에서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20여일 앞둔 가운데 각 당의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도 진행됩니다. 전라도 지역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농촌진흥청과 산하 4개 과학원의 이전으로 각종 농업 관련 회의와 연수가 전주에서 열릴 것으로 기대가 컸죠. 네, 하지만 전주 대신 대전이나 인천, 제주 같은 휴양지에서 상당수 회의가 열려 기대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주최로 국내 종축산업 전문가들이 모인 골든시드 프로젝트 추진 공동연수. 연간 350억 원, 총 예산 5천억 원의 대규모 사업의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인데 회의 장소가 대전 유성의 한 호텔입니다. 열흘 전 열린 한국형 축산 스마트팜 추진 첫 회의 역시 온천장이 딸린 대전의 같은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교통이 좋아서요. 이제 학교 교수님이나 산업체든지 이런 데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전라북도가 AI가 항상 지금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하지만 AI와 무관한 채소 육묘 기술, 과수 묘목 관련 회의도 대전에서 열렸고 대규모 학술 회의는 제주나 인천에서 개최돼 전주는 들러리 아니냐는 논란이 커집니다. 작년에는 출장 뷔페 형식으로 행사가 가끔 들어왔는데 올해는 연수, 행사, 숙박 이런 부분이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개원식이나 개청식 행사를 제외하면 전주의 호텔에서 회의나 연수가 열린 적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농촌진흥청 이전으로 회의와 연수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 경제계로서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는 표정입니다. 전라북도 상품 애용이라든가 시설물 애용을 충분히 좀 해주셔가지고 전라북도 도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농생명 산업의 메카를 만든다는 농촌진흥청. 돈이 되고 사람이 모이는 회의나 연수는 정작 외지에서 개최해 과연 지역 상생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과 함께 오늘부터 각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 전주 풍남문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한 출정식을 열고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에 일제히 돌입합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도 유세 차량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내일은 안철수 후보가 전주를 방문해 전북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발전 대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오늘 호남 제일문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바른정당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늘부터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공보를 작성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은 확성장치를 이용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대가 없는 자원봉사에 참가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 기간 중 동창회나 향후회는 가능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불가능합니다. 304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주말과 휴일 도내 곳곳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304명이 세월호를 빠져나오지 못한 지 3년.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풍남문 광장에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묵념과 합창으로 차디찬 바닷속에 쓰러져간 300여 명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간절한 염원에도 아직 수습되지 못한 9명 모두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했습니다. 유해를 어서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냈으면 좋겠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너무 많이 흘렸잖아요. 참사의 아픔을 극복하는 첫 단추는 훼손 없는 선체 조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참관을 같이 하면서 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말로 진짜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군산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희생된 학생과 또래인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추모에 나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중학생들은 유가족을 위한 성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성껏 나비 모양의 쿠키와 향초를 만들었습니다. 뜻깊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는데 이 수익금은 안산에 직접 가서 정읍과 순창 등 도내 6개 시군에서도 분향소가 운영됐고 일부 시민들은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안산과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신항을 찾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관련 지침을 내놨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미세먼지 농도가 입방미터당 4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인 주의보가 내려지면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실외 활동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8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상황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일선 학교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도 가능합니다. 아시아 문화의 심장터로 조성되는 전주성 4대 문안지구의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원 148만 제곱미터가 개발 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7층 이상의 건축이 제한되고 4층 이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전주성 4대 문안지구의 체계적인 개발 계획은 올 하반기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남 소식인데요. 장묘 문화가 예전과 많이 바뀌고 있죠. 특히 묘지 공간 활용을 3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자연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포화 상태에 이른 농촌 공동묘지를 활용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경남 MBC 이종승 기자입니다. 마을 공동묘지에 둥근 봉부는 없고 작은 비석들만 눈에 띕니다. 화장한 유골을 친환경 용기에 담아 묻은 뒤 가로 20cm, 세로 10cm 크기의 비석만 설치한 자연장입니다. 부부묘 기준으로 봉분이 있는 묘지 한 기당 자연장은 최대 36기를 만들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30배가 넘습니다. 마을 공동묘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남해군이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분묘 이제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이제 자연장으로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묘지 10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한 남해군은 현재 5곳을 자연장 묘지로 바꿨습니다. 재단을 설치할 수 없고 비석 크기도 너무 작아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거부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의 다 하장을 해서 짠디행 자연장지라든지 하이행 자연장지를 오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원하고 있어요. 공설, 공원, 묘지에도 자연장 장지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해군에 이어 거창군이 자연장 공원 묘지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위해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 인공어초가 추가 설치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32억 원의 예산으로 군산시 방축도와 명도, 말도, 부안군 위도 주변 해역에 인공어초 33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공어초가 설치된 지역은 설치되지 않은 곳보다 어획량이 1.4배에서 많게는 2.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정부와 함께 50세대 미만인 소규모 농어촌 마을 643곳에 초고속 인터넷과 IPTV 서비스가 가능한 광대역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광대역망이 구축된 농어촌 마을은 2,600곳으로 설치율이 81%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전북대 정문과 구정문을 잇는 도로가 지역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새 단장합니다. 전북대는 전주시와 함께 9억 원을 투입해 정문에서 구정문을 연결하는 외곽도로를 공감터길로 명명하고 화초와 수목을 심는 한편 예술작품도 전시합니다. 전북대는 또 구정문에서 덕진공원 구간도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무장애 나눔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5월 9일 장미 대선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권 표심의 풍향계인 전북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대선 주자들의 구애는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북 민심의 향배가 정권 교체를 넘어 실질적인 전북 발전에 무게중심이 있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애의 방식입니다. 유력 대권 주자들의 알맹이 없는 얼굴 내기식 전북 방문만으로는 더 이상 표심을 자극할 수 없습니다. 물론 또 다른 한편으로 대선 주자들이 혹이 넘치는 지역 발전 공약을 내세워 전북 끌어안기를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현안 사업들을 재탕, 삼탕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대부분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예산 및 실행 계획이 없는 보여주기식 공약으로 대선 승리만을 위해 근시안적 경쟁에 매달리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리고 진짜 전북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공약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 행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유권자는 전북목 찾기의 든든한 후원자를 원합니다. 그동안 극심했던 전북 홀대와 전북 출신 인사차별은 물론 저출산, 청년 실업, 노인 빈곤 등 책임성 있는 전북 맞춤형 지역 공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라북도는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전북의 핵심 과제를 발굴하여 전북 몫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도록 감시와 압박을 병행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개인적 이해보다는 어느 후보가 지역을 더 이해하고 전북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 민심의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에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하는 명언을 거울 삼아 이번 대선으로 행복한 전라북도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무주군이 국가지질공원 조성을 추진해 인증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무주군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유관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안군과 함께 추진하는 지질공원은 지역의 경관과 지질학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등과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 홍보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지질학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인센티브 지원 기준은 외국인 10명, 내국인 20명, 수학여행은 30명 이상으로 한 명에 최대 15,000원이며 음식과 숙박업 등의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기대됩니다. 완주 여행 상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실질적인 관광 소비로 이어져서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군청 민원실 로비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붓, 색, 멋을 주제로 지역의 서예가이자 민화가인 전진희 작가의 민화전을 열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적 미의 특색을 지닌 민화작품을 통해 국민들이 오감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실군이 하수처리 시설에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올해까지 2년째 추진되는 시스템 구축은 악취 등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원격으로 감시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 수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이 고장났을 경우 민원 발생 사전에 수리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원격 모니터링을 해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이 보행로 정비 사업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경천교에서 옥천교 방향 870m 구간과 터미널에서 순창고등학교 내거리 420m 구간에 보행로를 설치하고 주변 불법 주정차 방지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봄맞이 행사가 이번 주에도 잇따라 개막합니다. 오는 22일 고창군 공읍면 학원농장 일대에서는 짙푸른 청보리밭 사이길을 거니는 제14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열려 다양한 체험 행사와 농악 공연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남원 지리산 바래봉과 허브밸리에서도 연분홍빛의 향연인 철축제가 열려 산촌의 봄을 알리고 전주 수목원에서도 주중부터 봄바람 페스티벌이 진행돼 사진전과 전시회, 자선음악회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노후경로당 시설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최근 700만 원의 예산으로 담장 붕괴 우려가 있는 전주시 문정경로당 외벽을 보수하는 한편 페인트 칠과 마당 포장, 배수관 정비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경로당 3군데의 시설을 개선해 안전경로당 명패를 부착했습니다. 경제난의 여파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라북도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남자는 52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천 명이 감소한 반면 여자는 39만여 명으로 7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것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취업 현장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익산시 용암면 토종땅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지난 2주 동안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주일 뒤 이동 제한 해제가 검토되는 가운데 현재 AI로 이동이 제한되는 지역은 전북을 포함해 충남, 전남, 경남 등 4군데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헝가리 칸테모스 어린이 합창단의 초청 공연이 오늘 도청 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전북 관광 브랜드 상설 공연인 판타지 뮤지컬 떴다 심청이 모레부터 전북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국립발레단이 모레 완주군 문예회관에서 찾아가는 발레 이야기 공연을 개최합니다. 제33회 전북연극제가 모레부터 23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개최됩니다. 극단 사람 세상은 오는 23일까지 서민극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를 무대에 올립니다. 진안군 상전면 금지 배넘실 마을의 유채 꽃동산이 오늘 개장합니다. 정읍시는 내일 신태인 시장 개장 10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레고 로봇을 체험하는 행사가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익산 전북과학교육원에서 개최됩니다.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와 함께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오는 20일 채용면접과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은 사업용 운수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모레 순창군 청소년센터에서 출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50mm이며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져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고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곳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